안녕하세요. 은야쌤입니다. 오늘은 GTQ 일러스트 1급 기출문제를 CS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1년 4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먼저 일러스트의 환경 설정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일러스트를 실행하시고 나면 오른쪽 꼭대기에 현재는 에센셜이라고 하는 환경입니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작업을 하시다가 패널들을 이리저리 옮기거나 실수로 지웠을 때는 그 패널들을 다시 살리셔야 될 텐데 이거저거 찾기 귀찮으시니까 그냥 에센셜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셔서 밑에서 세 번째 리셋 에센셜이라고 눌러주시게 되면 초기화가 됩니다. 패널의 너비는 넓게 보는 게 좋겠죠. 왼쪽 화살표 눌러주시면 넓고 오른쪽 화살표 누르시면 다시 좁게 바뀝니다. 보시기 편하게 넓게 해놓는 게 좋겠죠. 왼쪽에 도구상자 역시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눌러서 너비 조절해서 쓸 수 있고요. 위쪽에 에디트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맨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도 어디든지 똑같은 곳으로 통하니까 일단 아무거나 클릭할게요. 대화창이 뜨면 제너럴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편한 환경으로 설정하시면 될 텐데요. 시험에서 사용하는 것들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글꼴의 경우에 한글 글꼴을 쓸 때는 굴림, 궁서, 도둠이라고 한글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타이프라고 하는 메뉴에 보시면 쇼 폰트 잉글리시라고 하는 친구 보일 거예요. 요 영어로 보여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 친구가 V체크가 되어 있으면 한글 글꼴도 영어로 바뀌게 되니까 요 V체크가 되어 있는 분들은 해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유니트라고 하는 건 사용하는 단위를 얘기해요. 기본적으로 일러스트는 출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밀리미터 단위를 쓰고 있고요. 선을 그릴 때나 글꼴을 설정하실 때는 포인트라고 하는 단위를 쓰죠. 단위가 맞는지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그리드나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작업을 하실 경우에는 배경색에 따라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 색깔을 수정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 가이드의 경우에도 켜놓고 사용을 할 때에 그 색깔이 잘 안 보일 때는 색상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곳에 가시면 색상을 어둡게 보거나 밝게 볼 때 편리하게 수정해서 쓰실 수 있으시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지를 같이 나눠서 봐야 되기 때문에 오픈 다큐멘트 에즈 탭이라고 하는 친구를 V체크 해제시켜 놓은 상태이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V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로 활용을 하셔서 전체 창을 혼자서 다 쓸 수 있게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이외에 다른 것들도 하나씩 눌러보시게 되면 다 수정이 가능한데요. 시험을 보실 때는 이 정도까지만 설정해도 충분하겠네요. OK 누르고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파일의 이름과 크기를 보시고 맞춰서 제작을 해줘야겠죠. 자, 크기가 100에 80짜리네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번일 테고요. 사이즈 윗스가 100이고요. 하이트 높이가 80입니다. OK 단추 누르셔서 완성. 만드실 적에 사이즈를 좀 맞춰서 만드는 게 좋겠죠? 눈금잔을 꺼내 놓을게요. 보여주세요 뷰 메뉴를 클릭하셔서 룰러스 쇼 룰러라고 하시게 되면 눈금자를 꺼내 놓을 수 있고요. 작성을 하실 때에 색상을 맞춰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문제지에 보면 출력 형태 옆에 색상들이 쭉 나열되어 있군요. 그 색깔들은 여러분들께서 미리 샘플링을 해 놓는 게 좋겠죠. 패널들을 보시게 되면 스와치 팔레트가 있습니다. 색상들을 뽑아서 쓸 수 있는 친구이고요.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색깔들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시험에서 지정해 둔 색깔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따로 만드시면 될 텐데요. 패널에서 그룹을 하나 따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면 편하겠죠. New Color Group이라고 선택하셔서 GTQ 시험 보는 동안에만 쓸 거니까 이름을 GTQ라고 임의로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색깔을 집어넣으려면 New 스와치 단추를 누르셔서 색상 번호를 맞춰주시면 되겠죠. 흰색부터 시작해서 회색까지 색상 번호 맞춰가지고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OK 버튼 누르시게 되면 색상이 추가가 될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 색깔을 넣어 보도록 하죠.
문제에서 색상을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한 건 그라디언트입니다. 이 색깔에서부터 저 색깔로 변하는 색깔을 넣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그라디언트의 색상의 경우에는 미리 뽑혀져 있는 걸 수정해서 쓰는 게 좋겠죠. 미리 만들어져 있는 색상을 하나 선택하시고 그라디언트 패널에 가셔서 색상을 보시게 되면 색깔 단추가 좀 많이 들어가 있군요. 단추를 질질질 끌어내시게 되면 더 사라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색깔을 더블 클릭하셔서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색상의 슬라이더를 왔다 갔다 하셔서 색의 분포를 보시고 이따가 적용할 때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색상들을 다 뽑아 놨는데요. 그 색깔들 안쪽에 단색들은 보이는데 그라디언트 방금 넣어준 친구는 보이지 않는군요. 얘를요 라고 질질질 끌어서 요 스와치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가 된 게 보이시죠?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에 배치해야 되는지 볼까요? 방패 모양의 전체 사이즈가 왼쪽에서는 한 15 정도 쭉 드래그해서 여기를 넘어가지 않아요. 오른쪽의 경우에는 82, 위쪽에서는 5 정도 될까요? 대략 범위를 잡아주세요. 이 범위를 넘어가지 않게 방패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군요. 펜도구를 이용하셔서 클릭하셔서 쓰시면 될 텐데 반쪽만 잘 만들어서 그 친구를 반쪽으로 그대로 반사시켜 주면 되겠죠. 펜도구 쓰시는 방법, 펜도구를 클릭하셔서 클릭하게 되면 직선이 되는 거고요.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곡선이 만들어질 겁니다. 가려는 방향과 핸들이 가리키는 방향이 같으면 그대로 쭉쭉쭉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가려는 방향과 핸들이 가리키는 방향이 다르다면 이를테면 지금 핸들은 이렇게 오른쪽 상단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저는 왼쪽 상단을 향해서 가고 싶습니다. 방향이 이렇게 급격하게 꺾일 때는 핸들을 잘라버리시는 게 좋겠죠. 핸들을 자르실 때는 왼손의 도움을 받아요. Alt키를 눌러서 핸들이 뽑혀 나오는 이 동그란 점을 클릭하시게 되면 핸들이 쌍둥 잘립니다.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급격하게 이동이 되겠죠. 핸들을 잘라주겠다. Alt 클릭. 핸들을 잘라주고 Alt 클릭. 가려는 방향과 똑같을 때는 그대로 쭉쭉쭉 가시면 되겠죠. 제자리로 돌아오겠다 라고 할 때는 펜 툴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로 마무리되는 모양 보이시죠? 자, 여기가 끝입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마무리해 주시게 되면 닫힌 곡선이 되는 거예요. 자, 펜도구 이용하셔서 방패에 반쪽만 그려보도록 하죠. 클릭해서 요쯤이요 라고 됐고 곡선으로 만들어 주실 거고요. 쭉 당겨서 곡선으로 표현을 해 주실 거고요. 가려는 방향은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핸들이 저 위쪽을 바라보고 있죠. 방향이 다를 경우에는 잘라버리시는 게 좋겠다. Alt 눌러서 핸들을 잘라버리시고요. 난 이쪽으로 갈 테야 라고 드래그 하시면 되겠죠.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클릭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죠. 모양을 만들었는데 별로 예쁘지 않다 싶으실 때는 선택 도구를 사용해서 수정하실 수 있어요. 깜장색의 셀렉션은 덩어리 전체를 선택하는 것이고요. 하얀색의 다이렉트 셀렉션은 일부분을 선택하는 겁니다. 얘를요 라고 점을 클릭하시게 되면 일부분만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양을 잘 만드셨으면 이 친구를 반대로 거울처럼 반사시키면 되겠죠. 덩어리로 선택할 때 셀렉션 도구를 이용해서 얘를요 라고 클릭하셔서 반대로 반사시킬 겁니다. 회전 도구 꾹 누르고 계시면 리플렉트 반사 툴 보이시죠? 중심점이 엉뚱하게 여기 가운데 쪽으로 되어 있는데 중심점을 요 끝자락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역시 그때도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끝자락을 기준으로 해서 반대로 돌릴 거예요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미리 보여줄 수 있습니다. 프리뷰를 보시고 방향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리플렉트 툴 이용하셔서 반대로 뒤집을게요. Alt 클릭. 미리 보기 하셨고 방향이 맞다면 원래 있던 친구는 그대로 활용해야 되겠죠. 카피. 두 개를 몽땅 다 선택하셔서 합쳐줄까요? 패스파인더를 이용해서 덩어리를 합치거나 빼줄 수 있습니다. 패스파인더는 기본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러내셔야 되겠군요. 윈도우 메뉴를 클릭하셔서 패스파인더
패스파인더에서 합쳐주세요, 유나이트 하시게 되면 한 덩어리로 합쳐지죠. 색상은 저희가 뽑아놓은 스와치가 있으니까 바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방패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쪼그라든 방패 보이시죠? 얘를 하나 선택하셔서 다시 그릴 필요 없이 오브젝트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패스에서 같은 간격으로 옵셋 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뷰 보시면서 더 커질 건지 마이너스 더 작아질 건지 값을 주시면서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색상 적용하시고요. 선의 경우에는 점선으로 보이는군요. 그 점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스트로크라고 하는 패널을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선의 두께감만 보이는데 점선으로 보기 위해서는 옵션을 키셔야 되겠죠. 오른쪽 끝자락에 있는 사주리를 클릭하셔서 보여주세요 옵션, 쇼 옵션. 대시드 라인이라고 하는 게 점선입니다. 선의 굵기라든지 간격은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비슷하게 수정해 주면 되겠죠. 12포인트는 너무 멀어 보이네요. 3포인트 정도 가볼까요? 산을 보시게 되면 이 친구들이 방패 모양으로 잘 이루어져 있는 게 보입니다. 이 작업은 나중에 클리핑 마스크를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패스파인더에서 잘라주는 크롭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삐져나가더라도 편하게 그려주시고 나중에 이 방패 모양으로 잘라버리면 됩니다. 산맥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산맥을 그리실 때 펜툴이 어렵다면 브러쉬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페인트 브러쉬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모양을 대략 비슷하게 그려주시고요. 제자리로 돌아올 때 왼손으로 Alt를 누른 상태에서 제자리에 돌아오시게 되면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겁니다. 선택하셔서 이 친구는 어떤 색인지 스와치에서 찾으면 되겠죠. 클릭하셔서 색상을 주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뒤집겠습니다. 자, 산맥 모양을 만들어 봤고요. 그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직접 선택 도구 다이렉트 셀렉션을 이용하셔서 점 하나하나를 수정하실 수도 있으세요. 이 정도로 갈까요? 자, 이제 이 친구 앞쪽에 살짝 하얀색의 산맥이 또 보이는군요. 이 친구를 또다시 그릴 필요 없이 살짝 크기를 줄여보도록 할까요? 스케일 툴 이용하셔서 크기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요 라고 선택했고 스케일 이용했고 중심점은 그대로 갈게요.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얼마만큼 줄여줄까요? 라고 하는 대화창이 뜨죠. 조금만 줄일 거니까 98% 정도로 볼까요? 프리뷰로 왔다 갔다 해보니까 살짝 쪼그라드네요. 기존에 있던 친구는 그대로 둬야 되니까 카피 눌러서 하나를 더 생성하시고요. 색상을 흰색으로 바꿔서 산맥을 만들어 줍니다. 위치를 약간 옮겨 보도록 할게요. 뒤쪽에 있는 산맥도 그려보도록 할까요? 브러쉬를 들으셔서 쭉 그려주시고 제자리로 돌아올 때 Alt 놓으시게 되면 산맥이 만들어질 거고요. 스와치 팔레트에서 뽑아놓은 색깔 적용하시고 모양을 직접 선택 도구 다이렉트 툴 이용하셔서 수정하십시오. 대략의 모양을 만들었으면 얘보다 살짝 작아야 되니까 오브젝트를 선택하셔서 패스, 옵셋 패스 가시게 되면 얼마만큼 작을지를 여러분들께서 수정하실 수 있으세요. 같은 간격으로 줄여야 한다면 옵셋 패스를 이용하시고요. 비슷한 모양으로 크기를 줄여두겠다 하면 스케일 툴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편한 대로 사용하세요. 자, 요 산맥은 커다란 산들보다는 더 뒤에 있어야 되니까 커다란 산들을 두 개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맨 앞으로 뺄까요? 어느 정도 산맥 모양이 만들어졌죠? 이제 어두운 산을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갈색의 산도 비슷하게 만들겠습니다. 브러쉬 도구 이용하셔서 Alt 눌러서 제자리로 돌아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산맥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요 삐져나간 부분들은 잘라줘야 되겠는데요. 잘라주실 때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는 걸 이용하실 수도 있고, 패스파인더에서 크롭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다. 크롭을 사용하시든지 클리핑 마스크를 사용하시든지 어쨌든 잘라주는 그 친구는 기존에 있던 아이는 살아있어야 되고, 잘라주는 칼의 역할을 하는 친구 하나 더 필요하기 때문에 얘를요 라고 하얀색의 산맥을 선택하셔서 컨트롤 C 복사를 합니다. 똑같은 위치에 하나를 더 만들 거예요. 컨트롤 F 하시게 되면 쌍둥이가 만들어지는데, 똑같은 위치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맨 앞으로 오질 않네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라고 맨 앞쪽으로 보내셔서 이 하얀색, 앞으로 온 하얀색 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갈색 산맥을 잘라줄 겁니다. 자, 갈색 산맥과 하얀색 산맥을 동시에 같이 쉬프트 눌러서 선택하시고요. 잘라주실 때의 순서 중요합니다. 갈색 산맥이 잘릴 거고요. 클릭. 하얀색을 기준으로 자를 겁니다. 하얀색 산맥 클릭하셔서 크롭으로 잘라주시면 되겠죠. 클릭. 나무들을 배치해 보도록 할까요? 나무의 경우에는 뾰족뾰족하니까 펜툴로 그리기가 편하겠네요. 펜촉을 이용하셔서 클릭. 나침반에 가려서 안 보이는 부분들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대강 그릴게요. 눈에 보이는 부분들만 예쁘게 수정을 해주세요. 위에다가 나침반을 얹겠습니다. 나침반의 크기도 가이드라인 좀 뽑아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일립스 이용하셔서 나침반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아이들을 그릴 때는 기존의 색깔들 헷갈리니까 항상 색상을 디폴트 하얀색에 채우기, 깜장색의 테두리라고 해서 기본값으로 돌려놓고 새롭게 작성을 하시게 되면 덜 헷갈려요. 그라디언트의 경우에는 동글동글하게 들어간 것 같죠? 그라디언트의 색깔은 불만이 없지만 타입이 리니어로 되어 있네요. 얘를 레디얼이라고 바꿔주시게 되면 동글동글하게 색상이 들어갑니다. 동그라미의 고리 부분은 똑같은 사이즈로 안쪽으로 축소가 되길 원해요. 오브젝트 선택하셔서 패스에 옵셋 패스 가시게 되면 같은 간격으로 축소 가능하죠. 프리뷰를 보시면서 사이즈 가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인지는 정답은 없고요.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비슷하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리로 써먹을 두 개의 원을 그렸으면 동그라미를 동시에 Shift 눌러서 선택하시고 패스파인더에서 빼주세요. 마이너스 프론트라고 하시게 되면 고리를 만들어내실 수 있죠. 나침반의 안쪽에 원들도 똑같이 옵셋 패스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옵셋 패스, 간격은 여러분들께서 가늠하세요. 프리뷰 보시면서 어느 정도를 안쪽으로 들어가게 할 건지 숫자 값을 주시고요. 안쪽에 바늘을 그려보도록 할까요? 삼각형을 만드셔서 하나의 삼각형을 빙그르르 4개로 돌리면서 복사하시면 되겠네요. 자, 돌리면서 복사하는 친구는 로테이트죠. 우선 펜 도구 이용하셔서 클릭, 클릭, 클릭 삼각형을 만들어 주시고요. 모양이 삐뚤다 라고 하실 때는 다이렉트 셀렉션 누르셔서 이렇게 당겨 주시면 되겠네요.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로테이트 돌리겠습니다. 로테이트 툴 이용하셔서 중심점은 원의 가운데니까 Alt 누른 상태에서 센터라고 가운데가 잡히게 되면 클릭하셔서 90도 각도로 카피해 주시면 되겠죠. 클릭하셔서 복사, 복사, 복사.
반복적으로 복사하실 때는 컨트롤 D를 누르게 되면 반복적으로 복사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주황색의 바늘과 연두색의 바늘도 같은 방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회전을 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 알트 클릭, 중심은 여기요. 각도 45도로 복사할까요? 카피. 크기가 조금 컸으면 좋겠는걸요. 크기를 살짝 늘려줄 거고요. 색상값 정하시면 되겠죠. 회전할 겁니다. 중심은 여기요 라고 Alt 누른 상태에서 위치를 콩 찍어주시고 정반대쪽이면 180도 위치로 가겠군요. 이렇게 가는 거겠죠. 자, 카피 눌러서 만들어 주시고 색상 마지막으로 가운데 동그라미를 씌워서 마무리를 지어 주시면 되겠죠. 원으로 가운데 덮어 주실 적에 그냥 원을 만들어 주시면 찌그러지니까 왼손으로 쉬프트를 눌러 주시게 되면 정원이 만들어져요. 색상을 맞춰 주세요. 글씨들을 넣을까요? 타이프 툴 누르시고 여기요 라고 위치를 콩 찍으셔서 타이핑을 하도록 하죠. 하나를 만들어서 복사해서 쓸게요. N이라고 대문자 써줬고요. 그 꼴은 타임 뉴 로만이라고 되어 있군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씨 쓰시고 그 글자에 대해서 글꼴 찾으시면 되겠죠. 타임 뉴 로만. 글자의 색깔을 제가 뽑아 놓질 않았군요. 색상이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데 제가 요 왼쪽에 있던 친구들만 뽑아 놨었네요. 나중에라도 색깔은 넣으실 수 있습니다. 컬러 패널을 보시게 되면 오른쪽 끝자락에 사줄이 보이시죠? 쇼 옵션이라고 선택하시면 색상값을 여기서도 넣어줄 수 있어요.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Alt 누르신 상태에서 쌍둥이를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좀 복잡한데 지울까요? 뷰 메뉴에서 가이드에 가시면 클리어 가이드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뷰, 가이드, 클리어 가이드. 전체적으로 방패 모양으로 자르는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크기라든지 위치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나무 모양을 따면서 밑에가 좀 허전하게 비어 있군요. 이런 것들은 좀 메꿔 주시면 되겠죠. 펜 툴을 이용하셔서 포인트를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직접 선택 도구 이용하셔서 추가된 포인트로 이렇게 늘리시면 되겠죠. 다 가려지겠죠? 이 정도면. 자, 이제 이 친구들을 한꺼번에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리핑 마스크를 이용하셔도 되고 크롭을 이용하셔도 되고 어찌됐든 한 친구를 잘 선택해서 이 초록색의 방패 모양대로 바깥쪽 부분이 요만큼 잘려 나가야 되는 거죠. 복사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C 같은 위치에 붙을 거예요. 컨트롤 F 맨 앞쪽으로 뺄까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맨 앞쪽으로 빠졌고요. 이 앞쪽에 빠진 이 친구를 기준으로 해서 덮어진 친구들이 다 잘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노란색의 방패는 잘리우면 안 되니까 그 친구는 잠가 놓도록 할까요? 얘하고 쟤하고 이 두 친구는 잘리지 않도록 오브젝트를 락 잠가 두도록 할게요. 나머지 이 삐죽삐죽 튀어나왔던 산 모양들만 잘리우면 되는 거죠. 자, 위치를 이렇게 덮어 놓을 거고요. 몽땅 다 잡겠습니다. 그리고 크롭 단추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잘리우게 되는 거죠. 크롭 단추를 이용하지 않고 클리핑 마스크를 이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몽땅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라고 해주시면 이렇게 잘리우는 거 똑같죠. 그래서 순서를 잘 정하셔서 크롭으로 잘라주시거나 클리핑 마스크 이용하시거나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리본을 그리겠습니다. 리본도 브러쉬를 이용하시거나 펜툴을 이용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이 리본의 경우에는 펜툴로 그리는 게 더 매끄럽겠습니다. 클릭 하셔서 그려주세요. 방향을 바꿔주실 때 Alt 클릭하셔서 핸들을 끊어주시고요.
직접 선택 툴 이용하시게 되면 선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수정 가능하죠. 오른쪽에 있는 리본 하나를 잘 만들어서 왼쪽에다 복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펜 도구 이용하셔서 클릭 클릭 클릭. 오브젝트의 순서 바꿔주셔야 되겠죠. 오른쪽 버튼 Arrange, Send to Back. 오브젝트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Arrange, Send to Back. 이렇게 모양을 비슷하게 맞춰주시고요. 덩어리를 선택하겠습니다. 셀렉션 툴 이용하셔서 리본 얘랑 쟤랑이라고 왼손 Shift 누르시면 동시에 선택할 수 있죠. Alt 드래그 하셔서 복사 해가지고 오시면 되겠고요. 반대쪽으로 뒤집을까요? 로테이트 툴 꾹 누르고 계시면 리플렉트 툴 보입니다. 클릭하셔서 반대로 뒤집어 주시면 되겠죠. 위치 맞춰주세요. 글씨 써서 마무리할까요? 자, 타이프 툴 누르시고 위치를 콩 찍으셔서 글씨를 쓰시면 되겠죠. 제작된 거에서 전체적인 배치라든지 색상 틀린 게 없는지 확인하시고요. 작업하느라고 꺼냈던 가이드라든지 눈금자는 지우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뷰 메뉴 클릭하셔서 가이드에서 클리어 가이드, 보여주세요 뷰에서 룰러스를 다시 하이드 룰러스라고 해서 꺼주시게 되면 오롯이 우리의 작품을 남게 되죠.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세이브 하시게 되면 경로를 물어볼 거예요. 시험장에 가시면 라이브러리에 문서에 GTQ라고 하는 방이 있을 겁니다. 파일의 이름은 맨 처음에 시작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불만 없습니다. 저장 단추 눌러서 나오도록 하죠. 두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달라졌네요. 160에 120짜리로 바뀌었군요. 새 종이를 열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예요. New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2번. 용지 사이즈도 맞추셔야 되겠죠. 160에 120. 오케이. 눈금자를 꺼내겠습니다. 뷰 메뉴 클릭하셔서 룰러스의 쇼 룰러 해주시면 되겠고요. 가이드라인 뽑기 전에 색깔부터 좀 맞추도록 할까요? 1번 문제 풀 때는 스와치 패널을 이용해서 색상을 넣는 방법을 써봤고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 색상을 그냥 따로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뽑아 놓도록 할게요. 색상들이 많아서 그 오브젝트 가까이 색상들을 뽑겠습니다.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쭉 드래그 하시게 되면 네모난 상자 만들어질 거고요. 테두리는 없고 안쪽에 채우는 색깔만 있습니다 라고 임시로 색깔을 지정을 해놨고요. 이 친구의 색상은 지시된 대로 따르기 위해서 컬러 패널에 가시게 되면 저희 쇼 옵션이라고 켜놓은 상태였었죠. 그래서 CMYK 색상을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개체를 복사할까요? 왼손으로 Alt키 누른 상태에서 셀렉션 툴 이용하시면 쭉 드래그 하셨을 때 복사해서 쌍둥이를 갖다 놓을 수 있었고요. 컨트롤 D 누르시게 되면 반복적으로 객체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색상을 지정해 주세요. 색상이 이렇게 화살표로 지정이 된 건 그라디언트 색깔이었죠. 첫 번째 색에서 두 번째 색으로 변해요 라는 뜻이었으니까 그라디언트의 경우에는 그라디언트 패널을 이용하셔서 색상을 지정해 줄 수 있다. 예를요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색상 단추가 보일 거고요. 색상 단추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색상을 지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색상은 현재 깜장색, 하얀색의 경우에는 CMYK 값이 없기 때문에 임시로 아무 색깔이나 선택하셔서 CMYK 색깔이 보일 수 있도록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색상을 다 뽑았습니다.
모자의 경우에는 패턴을 활용해서 작성을 해라. 패턴은 잎이라고 등록을 해라 라고 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패턴으로 써먹을 요 이파리 먼저 그려줘야 되겠군요. 가이드라인을 뽑겠습니다. 자, 이 정도 범위인 것 같죠? 그렇다면 이제 이 친구에다가 그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나뭇잎을 그리기 위해서 펜툴로 직접 그리셔도 되겠지만 이 친구는 일립스를 활용하시면 더 편하겠네요. 일립스 툴 이용하셔서 동그라미 그려주시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그리고 그냥 셀렉션은 워낙에 많이 사용하니까 이제 단축키를 좀 써보도록 할까요? 다이렉트 셀렉션의 경우에는 A 그리고 그냥 셀렉션의 경우에는 V로군요.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친구는 덩어리인 거고요. 일부분만 선택하는 다이렉트 셀렉션은 이 부분만이라고 따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였죠. 자, A 눌러서 얘를요 라고 따로 포인트 하나 잡으셔서 쭉 당겨 주시게 되면 기록지가 길어질 거고요. 핸들을 요래요래 꺾어 주시게 되면 방향이 틀어지면서 모양이 다듬어지는데 반대쪽이 올라가 버렸네요. 이 친구는 따로 혼자서 움직일 겁니다. 왼손으로 Alt키 누른 상태에서 핸들의 끝자락을 쭉 당겨 주시면 따로 놀기도 하죠. 얘를 반으로 잘라서 왼쪽과 오른쪽의 색상을 서로 다르게 주도록 할까요? 그렇다면 선을 하나 그려서 요만큼이요 라고 선을 만들어서 나눠주시면 되겠죠. 두 친구를 몽땅 선택하시고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나눠주시면 이렇게 반쪽 나눠집니다. 왼쪽에 있는 친구 일부분 선택하는 거니까 A 누르셔서 얘는요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색상을 골라주시면 되는데 요 스포이드로 뽑는 작업도 이렇게 색상을 따로 오브젝트로 뽑아놓은 경우에는 많이 쓰니까 다이렉트 셀렉션과 더불어서 아이드로퍼 I도 같이 외울게요. A 눌러서 이쪽 왼쪽의 이파리를 I 눌러서 이 색깔입니다 라고 적용. A 눌러서 여기 반대쪽에 있는 이파리는 I 눌러서 진한 색입니다. 색상 바로 적용됐죠. 나뭇잎 사이에 이 인맥의 경우에는 선이 아니라 면으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선의 경우에는 선이라고 따로 스트로크를 지정을 해주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선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면으로 인식을 한 것 같죠. 그렇다면 우리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이용해서 만들어주면 되겠죠. 라운디드 렉탱글 이용하셔서 길다랗게 인맥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아이드로퍼 I 눌러서 요 색깔입니다 라고 적용하시게 되면 바로 인맥이 만들어지죠. 덩어리로 선택할 때는 V입니다. V로 전체를 크게 선택하시고요. Alt 눌러서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반대쪽에도 인맥을 놓겠습니다. 도토리도 같이 만들까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요만큼은 넘어가지 않아요. 150 언저리. 역시 도토리도 일립스를 이용해서 만드는 게 편하겠죠? 넓다랗게 뚜껑 만드시고요. 네모지게 자르겠습니다.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쭉 드래그 하시게 되면 이 가려진 부분만큼 잘라내시면 되겠죠? 통으로 선택합니다. V 누르셔서 너네들이라고 한꺼번에 잡으시고요. 패스파인더에서 빼줄 거죠. 마이너스 프론트 빼주시게 되면 도토리의 뚜껑 완성됐네요. 아래쪽에 있는 도토리 알맹이도 같은 방식으로 만들면 되겠죠. 일립스 툴 이용하셔서 동그랗게 쭉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고 네모를 얹겠습니다.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쭉 크게 얹어 주실게요. 통으로 선택할 거니까 V 얘랑 이 아래쪽에 있는 동그라미 Shift 눌러서 같이 선택을 해줄 거고요. 패스파인더에서 마이너스 폰트 빼주시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도토리도 완성이 됐죠. 두 개를 몽땅 같이 잡으셔서 디바이드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반쪽 나뭇잎 나누듯이 선을 하나 그려서 나눠주도록 할게요. 라인을 쭉 드래그해서 그려주시고 V 몽땅 다 선택하셔서 디바이드 나눠주시게 되면 4등분이 됐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A 누르셔서 요거는요 라고 선택하시고 아이드로퍼 I A 눌러서 얘는요
아이드로퍼 I 반복하시면 됩니다. 도토리에 점박이들 일립스 툴 이용하시면 되겠죠. 도토리의 잎사귀는 옆에 있는 나뭇잎을 그대로 가지고 갈게요. 크기를 줄일 때 모서리에 있는 조절점 드래그 하시면 되는데 비율이 깨지면 안 되니까 왼손으로 Shift 눌러 주시고요. 가이드라인은 지우겠습니다. 뷰에서 가이드, 클리어 가이드 하셔서 필요 없는 가이드는 지웠고요. 모자를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가이드라인 뽑겠습니다. 모자도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이용하셔서 쭉 모자의 챙을 그려줄 거고요. 둥글기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이 친구를 그리는 동안에 이 모서리의 둥글기 키보드의 방향키 위로 가라 아래로 가라에 따라서 이 모서리의 굵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보시고 적당한 둥글기를 주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은 네모나게 잘라버리도록 할까요?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사각형을 그려주시고 몽땅 V 선택하셔서 마이너스 프론트 모자의 캡 부분은 이렇게 모서리 둥근 사각형으로 크게 그려주시고요. 이 친구는 위쪽만 살짝 오목한 것 같죠? 그렇다면 직접 선택 도구 A 누르셔서 이 친구들만요 라고 따로 선택하면 됩니다. 선택할 때 이렇게 가이드라인들도 같이 선택되면 곤란하니까 뷰 메뉴 클릭하셔서 가이드라인은 잠가주도록 할게요. 락 가이드라고 하게 되면 선택되지 않습니다. 다시요. A라고 누르셔서 직접적으로 요만큼만 선택할 거예요 라고 하셔서 크기를 살짝 줄이도록 할게요. 스케일 툴 이용하셔서 더블 클릭 얼마만큼 줄일 건지는 비율을 여러분들이 프리뷰로 보시면서 조절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 갈까요? 자, 이제 모자는 전체를 한꺼번에 합치겠습니다. V라고 누르셔서 통으로 선택하시고 합쳐줄게요. 패스파인더 유나이트 합쳐주시게 되면 한 덩어리의 모자가 완성이 됐고요. 그 모자에다가 다시 한번 패턴을 씌울 거니까 하나가 더 필요하군요.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컨트롤 F 하면 똑같은 위치에 붙습니다. 이 친구를 패턴으로 채워주시면 되는데 나뭇잎을 패턴으로 등록해 보겠습니다. 패턴이 들어간 각도를 보니까 이렇게 45도 각도로 좀 기울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다면 얘를 하나 복사를 좀 하도록 할까요? Alt 드래그 하셔서 복사하시고 이 정도 45도 각도로 틀어져 있군요. 이렇게 돌려놓은 상태에서 스와치 팔레트에 끌어다 놓으시게 되면 패턴으로 바로 등록이 됩니다. 자, 이제 이 친구 이름 갖다 대시게 되면 패턴의 이름이 잎이라고 보여지지가 않네요. 등록은 됐는데 이름이 다르니까 이름을 좀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더블 클릭하셔서 패턴에 대한 옵션 창이 뜨면 잎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하겠다 던이라고 해서 마무리 지으시게 되면 이제는 마우스 갖다 댔을 때 잎이라고 이름이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모자를 하나 복사해서 그 위에다가 패턴으로 씌운다고 했으니까 컨트롤 C, 컨트롤 F 같은 위치에다가 그 앞에 붙여 넣습니다. 얘를 패턴으로 씌울 거예요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패턴이 쭉쭉쭉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친구들이 지금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건 크기가 너무 커 보여서 그런데 스케일을 좀 조절해 보도록 할까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셔서 스케일을 줄이실 적에 크기를 한 50 정도로 줄여 볼까요? 프리뷰 보시게 되면 이렇게 크기가 줄어드는 걸 볼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건 패턴이 줄어들기 원하는데 오브젝트가 줄어들고 있네요. 옵션에서 이렇게 트랜스폼 오브젝트에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친구를 V체크 해제하시고요. 패턴에다가만 하겠다라고 패턴에 체크. 프리뷰로 보시면 이렇게 줄어든 거 보이시죠? 자, 요거 너무 크기가 아직도 커요. 한 40, 30 프리뷰로 보시면서 적당히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패턴으로 등록하실 때에 보시면 지금 이파리만 딱 넣었을 때는 이렇게 숨 쉴 틈 없이 다닥다닥 들어간 게 보일 거예요. 같은 아이인데 얘를 이라고 선택해서 Alt 드래그 해서 복사를 해 놓을게요. 그 위에다가 투명한 네모를 하나 더 얹을까요? 요만큼이라고 공간을 좀 확보해서 얹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색깔이 없습니다 라고 채우기와 선이 없도록 그냥 투명한 사각형으로 덮어줬어요.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해 드릴게요. 얘를 질질질 끌고 가서 스와치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보시면 비슷해 보이죠? 얘도 선택한 거 모자를 채워주도록 할까요? 살짝 사이가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스케일 툴 눌러서 적용을 해볼까요? 더블 클릭하시고 스케일을 30으로 줄 건데 오브젝트는 줄이지 않고 얘를 패턴으로만 줄일 거예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잎사귀들이 촘촘하게 들어가 있는데 아까와는 분위기가 다르죠? 이렇게 가장자리에다가 공간을 좀 확보할 수 있는 투명한 사각형을 넣었을 때와 그냥 오브젝트만 순수하게 넣었을 때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 구분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요거는 그대로 둘게요. 이 위에다가 끈을 좀 그려볼까요? 일리스 툴 이용하셔서 쭉 드래그 하시고 원을 그려줍니다. 자, 오브젝트 안쪽으로 똑같은 간격으로 들어가는 거 옵셋 패스였었죠. 옵셋 패스로 간격을 -3 정도 프리뷰 보시면서 두께 값은 적당히 파악하셔서 주시면 되겠고요. 두 개를 몽땅 다 선택하셔서 마이너스 프론트 빼주시게 되면 이렇게 끝 모양이 완성이 되죠. 위쪽 부분은 잘라버리면 되겠네요. 역시 커다란 사각형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큰 사각형을 그려주시고 끈과 사각형 선택하셔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V 선택하셔서 끈과 이 사각형 동시에 선택하시고 마이너스 프론트라고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끝 모양이 완성이 되고요. 자, 끈을 감싸던 요 끝자락, 요 짜투리는 선을 하나 이렇게 그리셔서 두께 값을 주시고 캡을 씌울까요? 라운드 캡이라고 씌워주시면 얼추 비슷한 느낌이 나죠. 다만 이 친구는 실제로는 선이기 때문에 뷰에서 아웃라인을 보시게 되면 면으로 인식되지 않고 이렇게 선으로만 보입니다. 그래서 얘는 두께 값이 있도록 실제로 오브젝트를 확장시켜 줄게요. expand라고 해주시게 되면 이제 얘는 면으로 인식이 됩니다. 뷰에서 아웃라인 선택했을 때도 이렇게 면으로 보이게 되죠. 글씨 쓸까요? 아웃도어라고 하는 친구는 위쪽에 문자 효과라고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따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갑을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가이드라인을 보겠습니다.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용해서 지갑의 아웃라인을 먼저 그리도록 할게요. 라운디드 렉탱글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친구에 대해서 모서리의 둥글기는 여러분의 키보드 숫자 키패드 옆에 있는 방향키 조절하셔서 둥글기를 보시면서 조절하실 수 있겠죠. 하나를 더 만들어서 위쪽으로 선택되어 있는 요 닫는 지갑도 만들도록 할게요. 추가로 하나 더 만들어 놓고 이 친구 아래쪽에 있는 친구부터 정리하도록 하죠.
옵셋 패스 하겠습니다. 오브젝트에서 패스에 옵셋 패스 가셔서 같은 간격으로 안쪽 들어가는 거 프리뷰로 보면서 숫자 값은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선이 점선으로 지성이 되어 있고요. 그 선의 두께에도 이렇게 2포인트라고 똑 떨어지게 지정이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선택 도구 누르셔서 얘는요 라고 스트로크에 가셔서 두께값 그리고 그 친구는 대시드 라인이라고 선택하셔서 점선을 어느 정도로 둘 건지는 결과물 보시고 비슷하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사이의 간격이 많이 떨어질 필요는 없어서 5 옆에다가 3이라고 숫자 값을 좀 작게 주시면 떨어지는 갭을 촘촘하게 바꾸실 수 있으세요. 숫자는 결과를 보시고 좀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닿는 부분의 경우에도 요 위쪽에 있는 친구 펜 도구 이용하셔서 요 친구들을 좀 모서리 둥글게 잘라주도록 할게요. 지금 그렸던 요 친구하고 아래쪽에 깔려있는 친구하고 교차되는 부분 요 부분만 남겨 놓으시면 지갑의 뚜껑이 완성이 되겠죠. 두 개를 몽땅 다 선택하셔서 교차되는 부분만 남겨주세요. 인터섹트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뚜껑 부분만 남게 됩니다. 그림자처럼 보이는 이 부분의 경우에는 겹쳐서 색깔을 다른 친구로 준 것 같죠? 얘를 이라고 선택하셔서 Alt 드래그 복사해 주시면 되겠고요. 색깔을 아이드로퍼 I 하셔서 색깔을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 정리할까요? 이 친구와 밑에 있는 지갑은 제일 밑에 깔립니다. 어레인지 샌드 투 백이라고 바꿔주시면 이렇게 지갑의 아웃라인이 나왔네요. 손잡이일까요? 지퍼일까요? 자, 이 친구는 구멍을 빼야 되니까 두 개를 같이 선택하셔서 마이너스 폰트 빼주시면 구멍일 거고요. 맨 뒤로 뺄게요. 도토리들을 얹겠습니다. 도토리를 쭉 복사를 해서 얹도록 할게요. 도토리들을 복사하실 때 혹시라도 놓칠 수 있으니까 그룹으로 묶어서 데리고 오시는 게 안전하겠죠. 오른쪽 버튼 그룹 묶어서 안전하게 어디를 선택해도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도록 배치를 했고요. Alt 드래그 하셔서 복사했던 아이들 배치하도록 할 텐데 이 친구 크기 비율을 빠뜨리지 않도록 쭉 드래그해서 Shift 조절하십시오. 반투명해 보이는 친구들은 오퍼시티 50이라고 되어 있네요. 투명도는 트랜스퍼런트라는 곳에 가셔서 바꿔주시거나 위쪽에 오퍼시티라고 하는 곳에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거예요. 얘를요 라고 클릭하셔서 오퍼시티 50입니다 라고 얘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트랜스퍼런스에 가셔서 여기에 있는 오퍼시티 50이라고 해주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러쉬로 이 부분을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브러쉬의 경우에는 지정이 되어 있죠. 어디에 있는 친구를 적용하라 라고 하는 것 그대로 써먹으면 됩니다. 브러쉬 툴 들으셔서 꾸불텅꾸불텅 그려줄게요. 덩어리를 선택할 거예요. V, 얘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브러쉬 창에 가시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브러쉬들이 있는데 똑같은 아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책이 꽂혀져 있는 책장을 클릭하셔서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대로 차콜 브러쉬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아티스틱에 가셔서 아티스틱 차콜 펜슬 쭉 내려서 보시면 그 녀석이 그 녀석처럼 보여요. 이 이름을 정확하게 주셔야 되기 때문에 모양보다는 옆쪽에 있는 옵션 단추를 클릭하시게 되면 옵션을 리스트로 볼 수 있도록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이름 정확하게 찾아서 적용할 수 있겠죠. 차콜 펜슬을 찾을게요. 도토리들이 지갑의 바깥으로 삐져나간 친구들이 보이네요. 이 친구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클리핑 마스크 적용하도록 할까요? 커다란 사각형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컨트롤 F 같은 위치에다가 붙이시되 제일 앞쪽으로 배치하셔서 잘라야 되니까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라고 하셔서 맨 앞쪽에다가 감싸 주시고요. 모두 다 선택을 하셔서 안 보일 친구들 잘라주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요 지퍼인지 손잡이인지 이 친구는 잘라지면 안 되니까 그 친구는 선택하면 안 되겠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삐져나온 친구들을 깔끔하게 다듬어 주는군요. 모두 다 한꺼번에 선택하셔서 그룹으로 묶어 줄게요. 그림자가 진 걸 보니 따로따로 그림자 진 게 아니라 전체 지갑들이 한꺼번에 그림자가 졌죠. 오른쪽 버튼 그룹으로 묶으시고 얘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이펙트에 가시게 되면 스타일라이즈라고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드랍 섀도우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옵션을 보면서 조절하시면 되겠죠. 프리뷰 켜주시고요. 문제지와 비슷한 느낌으로 거리와 블러 효과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농도가 너무 짙다 싶으시면 농도도 여러분들께서 적당히 바꿔주실 수 있어요. 저장해서 전송할 적에 쓸데없는 이렇게 색상 뽑았던 친구들, 가이드라인 뽑았던 친구들 다 지워줘야 되겠죠. 뷰 메뉴에서 가이드, 클리어 가이드라고 해서 없애 주시고요. 눈금자 뷰 메뉴에서 룰러를 꺼 주시고요. 색상들 뽑았던 친구들도 다 싹 제거하셔서 예쁘게 정리를 해 주겠습니다. 파일 저장할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세이브 어디다가 저장할 건지 경로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죠. 파일의 이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잘 넣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A4 용지에다가 만드는 문제로군요. 새로운 종이 또 깔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겠습니다. New. 수험번호 적으셔야 되겠죠.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세 번째 문제입니다. 사이즈 210에 높이는 297. A4 용지죠. 오케이. 세 번째 문제에서는 배경에다가 메쉬 툴을 깔아서 자연스럽게 색상을 배치해 주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군요. 우선 색상을 뽑아 보도록 할게요. 스와치에다가 뽑는 게 편하신 분들은 스와치에다가 그냥 따로 네모를 만들어서 그 오브젝트에다가 색깔을 넣는 게 편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오브젝트를 뽑아서 넣어주세요. 색상을 뽑으실 때 이렇게 화살표로 되어 있는 친구들은 그라디언트라고 하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그라디언트 색깔도 적당히 맞춰주세요. 색상들을 다 뽑았습니다. 배경으로 써먹을 사각형 만들도록 할까요? 맨 뒤쪽에 이렇게 은은하게 하늘색의 배경 들어가 있는 건 그라디언트가 아니라 메쉬트를 이용해서 만든 거고요. 이 친구는 사이즈가 정해져 있으니까 사각형을 그 사이즈에 맞게 마련해야 되겠군요.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여기요 라고 클릭하시면 대화창이 뜨면서 210에 297짜리를 정확하게 만들 수 있고요. V 선택하셔서 덩어리 정확한 위치에다가 배치하십니다. 색상은 메쉬에서 두 가지 색상을 줬죠. 전체적으로 푸른 계열이고요.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만 살짝살짝 노란색 계열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는 색상이 아이드로퍼 I, 일단은 푸른 계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심이 되는 포인트 색깔은 메쉬 툴 이용하셔서 중심점 이렇게 중간중간 찍어 주시고요. 그 점들에 대해서는 노란색 계열로 바꿔줘야 되니까 일부분만 선택하는 건 A이지요. 콕 찍으셔서 아이드로퍼 I 요 색깔입니다 라고 적용하시면 은은하게 노란 계열이 들어갑니다. A 눌러서 다이렉트 셀렉트, I 눌러서 요 색깔입니다 라고 적용하시면 돼요. A 선택, I 요 색깔이에요. A 선택, I 저 색깔입니다. 자, 이렇게 메쉬 툴 이용하셔서 배경을 만들어 봤고요. 전체 덩어리 V 선택하셔서 잠가 놓도록 할게요. 이 배경은 너무 크기 때문에 뭔가 다른 아이들을 선택할 때마다 걸리적거릴 것 같아요. 오브젝트 메뉴 클릭하셔서 잠가 놓도록 할까요? 락 선택한 친구니까 셀렉션이겠죠. 문제에 보니까 심볼을 등록해서 자전거를 만드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이 자전거를 심볼로 등록해서 여기저기에다가 뿌려줘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렇다면 자전거를 먼저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전거의 경우에는 이 바깥쪽에다 만들어서 안쪽에다가 나중에 뿌려줄게요. 자, 일립스 이용하셔서 자전거 바퀴부터 갈까요? 자, 자전거 바퀴 동그랗게 그려줄게요.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서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친구는 아이드로퍼 I 요 색깔입니다 라고 적용하시면 될 것 같죠? 안쪽에 같은 간격으로 빼줄까요? 오브젝트의 패스, 옵셋 패스 가셔서 마이너스 2 요 정도 갈까요? 오케이. 두 친구를 같이 잡을게요. 패스 파인더에서 빼줄 겁니다 라고 빼주시게 되면 바퀴가 만들어졌고요. 안쪽에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바퀴 부분이 선들 보입니다. 이 선들의 경우에는 일부분을 원에서 뺀 거예요. 보시면 일립스 이용하셔서 똑같이 그려볼게요. 센터 중심 맞춰지고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어머나 중심을 여기로 인식하지 않네요. 알트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중심이 바뀌게 될 거고요. 쉬프트 눌러야 정원이 만들어지겠죠. 클릭 드래그 해서 만들어 주시면 원은 만들어졌고요. 선으로 바꿔 볼게요. 이 친구는 색깔이 아이드로퍼 I 이 색깔이죠. 보시면 이 원의 일부분만 필요하니까 선을 하나 선택하셔서 몽땅 지우시면 다 날아가죠. 다이렉트 셀렉션 A 누르셔서 이 아랫부분만 필요 없어요 라고 점을 하나만 선택하셔서 지우시면 이렇게 위쪽에 있는 선만 남게 돼요. 다시 그려볼까요? 일립스 누르셔서 센터 인식하면 클릭 드래그 센터로 인식 안 하는데요. 알트 눌러서 쉬프트까지 같이 눌러주시면 이렇게 원이 그려질 거고요. 그 원에 대해서 전체를 다 지우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선택할 거예요. 다이렉트 셀렉션 A 누르셔서 이 부분이요 라고 점을 선택하게 되면 그 점 선택한 친구들의 양옆에까지 다 같이 지워지죠. 이를테면 아까 아래쪽에 있는 이 점을 선택했더니 그 점과 연결됐던 옆에 있는 선들 양쪽 선이 다 날아갔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보이고 있는 이 선들의 경우에는 4분의 1 조각만 날아갔어요. 그렇다면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 선만 날아가라 라고 점이 아니라 선을 클릭하셔서 지우시게 되면 이렇게 4분의 1만 숑 하고 지워지게 되는 거예요. 서클 그릴게요. 일립스를 중심 여기입니다 라고 드래그해서 그려주시고 필요 없는 부분 다이렉트 셀렉션 A 하셔서 점을 선택하시게 되면 내가 선택한 점에 걸려있는 선들까지 같이 날아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점 콩 찍으셔서 딜리트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위아래 분리된 반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반대쪽 자전거 바퀴도 똑같은 방식으로 만드시면 돼요.
자전거를 만들었습니다. 심볼로 등록해 보도록 할까요? 얘들아 라고 몽땅 다 선택하셔서 심볼 등록할 때는 심볼 패널을 활용하시면 되겠죠. 질질질 끌고 심볼 패널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이름을 자전거라고 주도록 하죠. 아래쪽에 보이는 동그란 지구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립스 이용하셔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드래그해서 그려주시고요. 그라디언트 동글동글한 느낌 레디얼로 적용을 해주도록 하죠. 레디얼로 줬을 때 그 슬라이더의 위치에 따라서 색상이 퍼지는 정도가 달라요. 흰색이 좀 많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더를 오른쪽으로 뺐어요. 육지의 모양을 따주도록 할까요? 펜 툴을 이용하셔서 대강의 모양을 따주세요. 나중에 수정을 하면 되니까 모양은 처음부터 정확하게 따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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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서 대략의 모양을 맞춰 주십시오. 이 정도 느낌일까요? 자, 이제 대강의 모양을 따줬으면 직접 선택 도구 이용하셔서 여러분들께서 모양을 위치를 수정하시거나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게 너무 부자연스러울 경우에는 곡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펜 툴을 꾹 누르고 계시면 컨버트 도구가 보입니다. 컨버트 툴 이용하셔서 곡선으로 바꿔주고 싶은 부분들은 쭉쭉 드래그해서 곡선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돼요. 컨버트 툴 이용하셔서 곡선으로 표현하고 싶은 부분들 쭉 당겨서 곡선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자, 이 정도 느낌으로 지구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동그란 지구 모양으로 이 육지를 잘라줘야 되니까 지구를 하나 복사할까요? 컨트롤 C 복사하셔서 맨 앞으로 뺄게요. 컨트롤 F 누르시고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지구 모양 그리고 육지 그려놓은 친구 두 개를 같이 선택합니다. Shift 눌러서 두 개 같이 선택하시고 크롭 도구 이용하셔서 빼주시게 되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브러쉬 이용하셔서 건물들을 세워보도록 할까요? 연두색의 건물은 브러쉬 툴을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펜 도구 이용하셔서 새로 원을 그리셔도 되고요. 이미 지구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지구를 다시 컨트롤 C, 컨트롤 F 하시게 되면 쌍둥이가 또 하나 생기죠. 선만 보여야 되니까 얘는 이렇게 수압 도구 이용하셔서 선만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선의 색깔은 이 색깔입니다. 라고 아이드로퍼 I 적용하시게 되면 이렇게 선이 색깔 적용이 될 거고요. 브러쉬를 적용할 거니까 브러쉬 메뉴를 클릭하시면 되겠죠. 문제에서 브러쉬는 여기 있어요 라고 지시사항에 나와 있군요. 라이브러리에서 찾겠습니다. 브러쉬에 가시면 여러 가지 브러쉬가 마련되어 있고요. 데코레이티브에 가셔서 엘리건트 컬 찾아줄게요. 이름으로 찾는 게 빠르겠죠. 리스트 뷰로 바꿔서 보겠습니다. 시티를 찾아주세요. 블렌드를 씌울까요? 블렌드 툴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웨이브진 곡선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 이용하셔서 그려주겠습니다. 색깔을 보아하니 흰색 선은 이렇게 지나가고요. 파란색 선은 저 바깥으로 교차돼서 지나가는군요. 위치를 잘 파악하셔서 펜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펜 툴 들었습니다. 흰색부터 그릴게요. 왼쪽에서부터 클릭. 중간은 이쯤 지나갑니다. 클릭 드래그 자전거 바퀴쯤 있는 곳이죠. 이만큼 지나가요 라고 드래그 블렌드에 대한 색상 정해져 있죠. 선의 색깔이 흰색입니다 라고 지정되어 있으니 흰색 선을 먼저 그려줬고요.
펜툴 들어서 다시 교차가 되는 친구는 이쯤이지요. 클릭 시작은 여기요. 클릭 드래그해서 지나가는 부분들 교차돼서 갈 겁니다. 색깔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선의 두께도 두껍군요. 스트로크는 3포인트라고 했습니다. 두 개의 선을 만들고 보니 별로 예쁘지 않다 싶으시면 나중에라도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A 이용하셔서 선의 핸들이라든지 위치 조정 가능합니다. 블렌드 적용할까요? 이 친구부터 저 친구까지요 라고 블렌드 도구 선택하셔서 선의 끝자락 클릭하시고 클릭하시면 블렌드가 색상으로 들어가죠. 자, 이렇게 색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단계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옵션을 불러야 되겠네요. 블렌드 툴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뜰 것이고요. 현재는 스무스 컬러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는 단계 20단계로 조정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프리뷰로 보시면서 조절을 하시면 되겠죠. 이 느낌 맞죠? 다만 선을 제가 너무 짧게 그려서 여기 부분이 모자라는군요. 나중에라도 수정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선을 조금 더 멀리 당겨주도록 할게요. 선을 클릭하셔서 요만큼이라고 당겨주시게 되면 모자란 부분들 더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구름들을 그려볼까요? 자, 구름은 흰색으로 그려야 되겠죠? 일립스 이용하셔서 구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만들어진 구름은 한 덩어리로 합쳐야 되겠죠?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 합쳐 주시고요. 그 구름에 대해서 이펙트 효과를 주라고 하는군요. 드랍 섀도우 선택하시고 이펙트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스타일라이즈에 드랍 섀도우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프리뷰로 보시면서 실제로 내가 적용된 것과 출력된 것 비교를 해보시고 느낌을 비슷하게 수정하셔야 되겠죠. 이 정도 느낌이죠. 오케이 단추 누르겠습니다. Alt 눌러서 복사할게요. 글씨 쓸까요? 바이시클 투어링. 지시된 거는 여기까지지만 글씨가 위쪽으로 볼록한 느낌이 들죠? 위쪽에 보시면 옵션에서 꾸겨주는 친구가 있어요. 워프 선택하셔서 프리뷰로 보시면서 가장 비슷한 값을 밴드 값 조절하시면 되겠죠? 색상들을 맞춰주도록 할게요. 자전거 심볼로 써먹었던 아이하고 모양은 똑같으니까 그대로 복사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자전거 심볼을 넣어서 정리하도록 할까요? 심볼을 넣으실 때는 심볼 스프레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심볼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넣으실 때 나중에 위치라든지 크기, 방향들을 조절하려면 왔다 갔다 하기 번거로우니까 아예 꺼내놓고 쓸게요. 오른쪽으로 가라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메뉴가 따로 불려 나옵니다. 스프레이를 선택하셔서 심볼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심볼 패널에 저희가 넣어놨던 자전거가 보일 거고요. 자전거를 선택하셔서 위치, 자전거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의 자전거가 필요하네요. 클릭하셔서 위치를 맞춰서 배치하십시오. 혹시 실수로 여러 개가 자전거 배치됐을 경우에는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게 되면 그 대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냥 클릭하게 되면 추가되는 거고 Alt 클릭하게 되면 빠지는 거죠. 방향을 좀 바꿔보도록 할까요? 방향을 바꾸는 건 스핀 도구입니다. 스핀을 클릭하셔서 방향을 이렇게 틀어줄게요. 크기도 좀 조절해 볼까요? 사이저 이용하셔서 클릭하면 커지는 거고요. Alt 누르시면 작아지는 겁니다. 원하시는 사이즈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키우고 줄여주세요. 위치도 조정해 볼까요? 쉬프터라고 하는 친구를 이용하시게 되면 위치도 이리 온 저리 가렴이라고 옮기실 수 있습니다. 색상을 보아하니 자전거가 어떤 친구는 빨갛기도 하고요. 어떤 친구는 연두색이 되기도 하고 보랏빛이 나기도 하죠. 자, 이렇게 색상이 서로 다른 거는 스테이너 색상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감을 선택할까요? 필 컬러를 클릭하셔서 스와치 패널에 보시면 빨강색입니다, 파란색입니다 라고 물감들이 쭉 펼쳐져 있는데 빨강색이라고 찍어주고 그리고 나서 자전거를 콕 찍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빨강 자전거가 되는 거예요. 원하시는 색상 정하시고 클릭하시게 되면 뿅 하고 색상이 적용이 됩니다. 색상이 적용된 게 아니라 뭔가 투명하게 흐리멍텅하게 보인다 라고 하는 친구는 스크리너입니다. 스크리너를 선택하셔서 클릭하게 되면 반투명하게 변하고요. 너무 많이 투명해졌다 싶으시면 왼손으로 Alt키 누르셔서 다시 반대로 색상을 또렷하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어요. 배치가 다 된 것 같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빠뜨린 게 없는지 배치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쭉 훑어보시고요. 클리핑 마스크 하셔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죠. 사각형을 만들어 줍니다. A4 용지 사이즈에 딱 맞게 정리하셔야 되니까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아무데나 위치를 클릭하시면 대화창이 뜬다고 했고요. 210에 297이라고 사이즈를 정하시고요. OK 단추 누르면 사각형이 만들어지죠. 제일 위쪽에다가 덮어 주십시오. 이제 이 친구의 바깥에 삐져나간 친구들은 모두 다 정리하겠습니다. 몽땅 선택하시고 혹시라도 여기에서 오브젝트 잠금 장치가 되어 있다면 그 친구는 잘리지 않게 돼요. 오브젝트가 잠긴 게 있다면 언락해서 다 풀어주신 다음에 몽땅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시게 되면 쓸데없는 부분들은 다 날아가고 깨끗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파일 저장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해서 주변에 혹시 흐트러진 게 없는지 보시고요. 룰러 켜놓은 게 있으시면 뷰 메뉴에서 룰러 꺼주시고 가이드도 클리어 가이드라고 깨끗하게 주변 정리해 주십시오. 파일, 세이브, 경로, 이름 확인하셔서 저장하시게 되면 자, 세 번째 문제도 마무리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1년 4월달 A유형 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